네, 안녕하세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또 열방약국 말기암 통항요법 상담소를 쓴 저자이자 또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저는 2018년에 저 자신이 유방암 2기에 걸렸던 암 환자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제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에 이제 유방암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와 또 꿀팁들, 어떻게 항암을 잘 하는지, 또 재발 전이 없는 항암요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올해 제가 또 출간한 말기암 통합요법에서는 정말 4기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썼는데요. 지금은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말기암, 4기암 환자들을 상담하고 코칭해서 어떻게 항암을 잘하고 또 암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나눌 강연은 암이 지금 너무나 급증하고 있죠. 정말 한 가정 건너면 또 암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우왕좌왕하고 특별히 요즘은 4기로 넘어가는 추세가 너무나 빨라요. 또 급속도이고 또 젊은 분도 20대, 30대도 지금 많고 예전에는 그냥 노화의 한 과정으로서 이제 암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중년부터 40대부터 50대, 60대 정말 암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1기, 연기다 이렇게 발견하고 되게 기뻐하는데 또 1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저한테 온 환자 중에 한 분은 폐암이었어요. 부분절제밖에 안 하는 1기 환자였는데 여러분 4기가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세요? 네, 지금 엄청 짧은데 이제 부분절제만 하고 항암 방사를 안 하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CT 결과만 보자 하는 굉장히 예후가 좋았죠. 근데 첫 번째 3개월에는 CT 결과가 너무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식이요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금지식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한 5-6가지. 모든 육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치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거를 금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거를 다 섭취했을 뿐만 아니라 뭐 과자, 인스턴트까지 너무나 열심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개월 차에는 이분이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 뇌전이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원발이 폐였잖아요. 폐에서 다른 장기로 가면 그것이 4기가 돼요. 이분이 4기가 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또 다른 췌장암 2기 환자였는데 췌장암은 정말 1기도 어렵고 당연히 4기는 어렵죠. 근데 이분은 2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의술이 너무나 발전했죠. 그래서 어려운 췌장암 수술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예후도 굉장히 좋았고 또 항암으로 또 고생을 몇 개월 하셨고 방사까지 긴 치료의 여정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PET-CT라는 걸 찍어서 전이가 없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케모포트라고 항암제를 맞는 포트를 이게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빼냈는데 얼마 만에 4기가 되셨는지 아세요? 3개월. 그럼 그 3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막 우시면서 약사님이 먹지 말라는 이 금지 식품을 저는 매일 먹었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또 항상 먹었던 커피 라떼를 먹었고 그 다음에 전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밀가루를 묻힌 전을 기름에 이렇게 구운 전, 식용유를 쓰지 말라는데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4기로 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했던 이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 방사를. 제2의 뇌가 뭐냐면요. 바로 장이에요. 면역력의 80%가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있는데 원래 정상인은 유익균이 한 85%, 유해균이 15%여야 되는데 암 환자는 이게 반대예요. 15대 나쁜 게 85%.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익균을 늘려야 되잖아요. 유익균의 먹이는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유산균을 먹는다 그래서 유해균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유해균의 또 먹이가 뭐냐면 당분이에요, 당분. 우유, 설탕, 감미료 있죠.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에서 소화할 수 없는 당분이에요. 그러면 그 당분은 누가 좋아하느냐? 유해균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시판되는 음료수에는 과당, 무슨 콘시럽, 인공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음료를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이 막 증가하겠죠. 그래서 설사 아니면 변비. 일단 정상변인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유해균이 많았어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데도 암 환자이기 때문에 유해균이 많이 증식되어 있다는 거죠.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종 채소를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유익균의 먹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종류와 양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주스 이름 몽땅 주스라 그래요. 몽땅 갈아 넣는다 해서 7, 8가지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5년 섭취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저를 보면 좀 실제로 봤을 때가 피부가 너무 좋다, 반짝거린다, 뽀얗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5년을 먹으면 피부과를 가지 않고 좋은 스킨 로션, 비싼 크림을 안 써도 피부가 윤기가 나고 광이 나고 네, 파삭거림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폐경이 됐죠. 잔주름과 완전 사막화가 진행이 돼요. 얼굴이 건조하고 파삭한데 저는 아침에도 맨 얼굴에 기름이 흐릅니다. 원래 40대 이후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었거든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나 50대 이후에 저는 피부를 되찾았어요. 야채식을 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아침만 하는 건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파프리카, 뭐 비트, 기본 한 7가지. 그날 분위기에 따라 있는 야채를 쓰는데 기본으로 그 정도를 쓰고요.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는 살짝 쪄요. 그래서 저는 싹 갈아요. 싹 갈아서 저는 거기에 제가 쓰는 그 기름 있어요. 7.5g 정도의 그 씨앗 기름을 거기다 넣어요. 샐러드 오일처럼 그걸 넣고 그다음에 죽염을 좀 넣어요. 간을 해서 삶은 달걀, 난각번호 1번 달걀 저는 만 5년을 먹었어요. 근데 1번 달걀은 냄새도 안 나고 노른자가 또랗기 때문에 거기에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면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이렇게 먹는 거야. 고구마나 단호박, 그 다음에 이제 차 한 잔, 녹차나 홍차, 뭐 여러 종류의 차를 놓고 저는 마시고 있고 이것이 저의 5년의 아침 루틴이에요. 이거를 하고 오신 분들이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이 한 달여가 오래 기다려요. 근데 그동안 하고 오신 분들은 아, 벌써 식이요법을 하셨구나. 얼굴에 암 환자지만 광이 나세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이마와 콧잔 등 얼굴에 광이 싹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분들은 치료 효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몸은 되게 정직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1기, 2기 환자들은 근데 약사님 오리고기 안 돼요? 뭐 닭가슴살 안 돼요?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커피 하루에 한 잔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막 갈등과 뭐 고민을 하는데 4기는 안 그래요. 4기는 딱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이미 다 공부는 끝났고 실행도 다 하고 오세요. 먹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더 치료 효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야채. 그것도 아주 골고루, 아주 많이. 저는 국대접으로 한 대접씩을 요구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추가로 저는 이제 유기농 동결가루. 녹색 채소가 암을 완전히 돌돌돌 싸서 칼륨 성분이 그 암을 공격을 하거든요. 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동결가루 하루에 한 포씩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7가지, 뭐 신선초, 케일, 보리새싹, 뭐 시금치 이런 거를 만약에 그냥 즙을 낸다. 그럼 며칠을 못 해요. 그걸 일단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녹즙기를 짜내서 마시고 또 그걸 다 분해해서 씻고 하려면은 진짜 손목과 무릎이 다 나가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유기농 동결가루를 전 쓰고 있는데 그걸 다 같이 몽땅 주스와 동결가루 요법만 해도 얼굴이 빛나고 수치가 떨어졌다. 많은 환자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데 간 이식밖에 답이 없는 간암 환자는 이 정도 간이 망가지면 가스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구 냄새가 거의 독가스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정상이지만 내가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장은 초토화되어 있다. 뭐로? 유해균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몇 년 후에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몽땅 주스 일주일을 해 먹으니까 냄새가 사라지고, 또 직장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암은 직장에 암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일단 기본 변비를 달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이 평생 지속된 변비였는데 암이고 직장암이고 항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지겠죠. 변비가 사라졌어요. 몽땅 주스만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좋은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식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채를 하셔야 하고, 또 제가 육류를 금하는 이유는 저희 몸을 급속도로 이제 육류,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뭐 설탕, 밀가루, 식용유는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증은 이꼬르 암이다. 염증이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암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게 심플하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들을 몸을 산성화시켜요. 제가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오면은 거의 교육을 시키거든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산성 환경. 두 번째 염증성 환경. 세 번째가 저산소. 네 번째가 저체온. 그러면 산성인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변 pH를 검사를 하시라고 해요. 그럼 너무나 명확해요. 정상인은 7.4거든요. 7이 중성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인데 약알칼리 7.4가 가장 건강한 그 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4기일수록 몇이냐면 5예요. 5. 5.5. 그럼 좀 기수가 뭐 1기, 2기면 6, 6.5, 7, 7.4인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러면 아유 5나 7이나 뭐 2점 차인데, 아니요. 7보다 6은 10배, 7에 비해서 5는 100배의 산성인 거예요. 기존에 드시던 방법대로 드시면 몸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이 계속 자라는 환경으로 항암을 받는다고 해서 암이 없어질까요? 특히 4기는 줄기세포까지 발현되어 있는데 몸이 산성이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케어했던 분들이 빠른 시간에 재합을 했던 거는 암이 살 수 없는 알칼리 환경으로 딱 둘러싸 주니까 암이 어떻게 된다? 퇴축된다고 그러죠. 쪼그라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성 환경을 없애야 되고, 음식, 식용유는 뭘 일으킨다고요? 염증. 네,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식용유 제거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빠르게 몸을 약 알칼리로 만들어주면 암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만 장치를 해주잖아요. 변화를 주면 암이 안 와요. 많은 환자들이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재발 전이 어떡하지? 2기도, 1기도 재발 전이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이제 저의 강의를 듣고 또 저의 책을 읽고 잠을 자게 되시는 거죠. 네, 몽땅 주스의 비율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그리고 약국으로 믹서기 뭐 쓰냐는 거, 저는 물 없이 관리는 그 정도 한 25만 원 이상대 사시면 어느 브랜드 제품이라도 다 좋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믹서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저 매일 가장 많이 쓰는 부엌 도구는 저는 믹서기. 그거 하나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칼슘 파우더라는 걸 하나 구매하셔서, 왜냐하면 야채를 깨끗이 껍질째 써야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용도로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해요. 농약도 완전히 제거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일어나면 큰 볼에다가 냉장고에 야채를 다 담아요. 한 5분, 10분 담가 놓고 딱 씻으면 완전히 빛나게 깨끗이 닦여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분량으로 한다면 사과 4분의 1쪽, 토마토는 중간짜리 하나, 당근은 한 3분의 1, 3분의 1, 오이도 3분의 1,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한 제 손으로 한 주먹 정도 크기. 그래서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살짝 쪄요. 그냥 딱 듬성듬성 썰어서 그냥 갈아요. 너무 소 심플. 몽땅 간다. 더 좋은 걸 원하시면 샐러리도 넣을 수 있고, 비트도 좀 넣으세요. 비트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소변이 빨갛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소량만 넣어도 비트는 강해요.
그 정도 쓰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죽염을 꼭 씁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정상인의 염도는 0.9예요. 근데 암 환자들은 0.4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너무 저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너무 염도가 없기 때문에 죽염 넣고, 죽염을 또 쓰는 이유는 죽염 안에 미네랄이 너무나 풍부해요.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의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또 빠르게 교정을 해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10분, 씻는 것까지 해서 뭐 15분 걸쭉해요. 그러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수저로 떠먹어요. 저는 수저로 떠먹어서 조금 씹어주고 침을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침 속에 있는 이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굉장히 면역력 도와주니까 침을 많이 이용해서 그냥 오물오물 저는 좀 씹어요. 당연하죠. 저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들이 가족들이 이제 다 해서 드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굴이 반짝거려요. 지금 저희 20대 딸하고 아들은 참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맨날 바깥에서 먹기 때문에 얼굴에 막 20대인데도 여드름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염증일 뿐이에요. 몽땅 주스를 이제 강제로 제가 좀 먹이긴 하죠. 그리고 저 몰래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주문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엄마 몰래. 엄마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말을 안 하고 눈으로 자꾸. 그래서 엄마 왜 자꾸 눈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한테서. 아니. 근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체질이라는 게, 염증성 체질이라는 게 저희 딸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아닐 거야 막 이러는데 저렇게 계속 먹는다면 먹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젊으니까 몸이 버텨주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저는 20대 때는 그렇게 먹진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집밥을 먹었지 계속 바깥에서 막 피자, 치킨, 뭐 떡볶이 이런 거를 매일 먹지는 않았는데 진짜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려가 하고 있죠,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분이라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칼륨 섭취를 정말 제한해야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기가 힘들고요. 간혹 발진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해독 과정에서 일어나는 명현으로 보는데 그런 현상도 솔직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항암 중에는 이미 발진이 많이 일어나고 항암 중에 일어났다 발진을 도리어 이 채소가 해독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낙 그 체질이 속이 위장이나 그 내부가 차신 분들이 있어요. 찬 체질. 이런 분들이 찬 과일이나 야채를 너무 차게 드셨을 때 좀 문제가 되실 수는 있겠죠. 조금 뭐 위가 쓰린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빈속이라면 따뜻한 누룽지 같은 거 있죠. 누룽지를 좀 먼저 드시고 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겨울에는 생강차를 먼저 마셔요. 생강차도 마시고 죽염을 온수에 따뜻하게 해서 속을 좀 데핀 다음에 이런 차가운, 저는 그래서 너무 차갑지 않게 냉장고에서 꺼낸 거를 미리 꺼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좀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차갑게 드시면 안 되고 몽땅 주스는 좀 미지근하거나 상온 이상으로 만들어서 섭취를 하면 그렇게 나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대했을 때 저는 이미 암 환자였기 때문에 정상인하고는 틀려요. 암 환자들은 되게 민감한 몸인 거죠. 전 설탕도 제한을 하거든, 단 거. 더 심하게 나아가면 과일도 제한을 해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항암 중에는 항암을 잘 받기 위해서 뭐든지 잘 먹어라. 이게 좀 요즘 의료계나 의사 선생님이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환자들은 정말 다 드셔도 되는 줄 알고 너무 드시면 없던 혈당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과 하나 분량만 드시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오전에 4분의 1을 먹었다. 그럼 그 분량에 뭐 블루베리 조금. 안 그러면 막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당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100으로 맞추라 그래요. 그러려면 암 환자들이 진짜 그럼 과일도 먹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로니아 농축액을 먹게 해요. 자, 과일 안 먹어도 아로니아는 시고 떫은 맛인데 거기에
유기산과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블루베리의 몇 배냐면 500배. 항산화력이 500배 되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먹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 한 포 드시기 때문에 과일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서 사과 반 개. 저 예전에 제가 사과 하나를 다 먹었어요.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에 복숭아 한 개, 뭐 이렇게 계속. 왜냐면 과일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커피도 못 먹죠. 우유도 못 먹죠. 빵도 못 먹죠. 그러니까 과일을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항암 중에 140, 150 이렇게 올라갔고, 제 주위에 유방 환자 보면 200을 찍는 거예요. 다 먹는다? 그럼 200이 돼요. 그러면 이제 표준 치료가 2기여도 다 끝난 다음에 뭘 얻게 돼요? 당뇨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뭐가 또 올라가냐?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 제가 몇 가지 찍었는지 알아요? 특히 여름에 중성지방이 올라 280을 찍는 거예요. 15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일을 제한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왜 나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중성지방이 너무 높네. 280, 250 언저리 계속 과일을 많이 먹어서 사과를 제한을, 그러니까 사과 기준으로 딱 제한을 하니까 130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없다. 예,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기름도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2수저, 3수저, 뭐 또 아보카도 드시는 자궁암 4기 환자 오셨는데 이분 암 연구원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중성지방이 400은 넘어하셨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유튜브에서 올리브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침 공복에 2수저씩 막 드셨대요. 끊으세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방암이든 무슨 암이든 모든 것이 혈당, 단백질, 지방 다 과잉되는 건 뭐다? 먼저 1차적으로 암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체중 조절, 막 과잉, 막 90kg이신 분들은 제가 아유 그만 조금 덜 드셔도 됩니다. 10kg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굉장히 제가 요구하고 있고 저도 정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여성 호르몬을 저는 약으로 말리는 항암제를 썼기 때문에 그냥 몸의 호르몬 수치는 할머니예요. 그러면 이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에스트로겐 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디에 뭐만 먹으면 직구 제품 많이 먹죠. 싸구려 직구. 영양제를 지금 많이 드시잖아요. 뭐 20대, 30대, 40대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직구 제품들 막 몇천 원대도 있더라고요. 20개 막 자기가 아침 공복부터 아침 씻고 점심 씻고 뭐 저녁 자기 전까지 20개를 막 인터넷 지식으로 그렇게 쫙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으셨겠다. 20개 드시면. 그럼 혈액 검사를 딱 보잖아요. 백혈구 3점, 뭐 헤모글로빈 정상 아니고, 뭐 이렇게 항암을 다 끝내고, 그럼 좋은 걸 많이 먹었으면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아니세요. 그럼 그거는 결국 뭐다? 버려야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책에 쓴 4기암 환자 케이스가 2명 있어요. 작년에 2명의 환자가 살아났는데 한 명은 저희 아버지고 비소세포 폐암 4기시고 한 분은 두경부암 환자예요. 다 생존율 5년 생존율 10% 미만인 질병이에요. 제가 하는 보충제 요법은 저는 합성 비타민 C, 합성 비타민 B, 또 뭐 오메가3, 생선 오메가, 뭐 RTG라고 할지라도 RTG 오메가 이런 제품은 제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요법은 거의 천연에 가까운데 뭐 다시마를 1kg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도를 높여놓으면서 소량으로 섭취할 수 있게 그러면서 염증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미네랄 요법을 전 쓰죠. 대신 천연의 다시마에서 추출한 미네랄 이런 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요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C는 합성 비타민 C 뭐 6,000ml를 하루에 6알을 먹는다. 그럼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걸 안 먹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하고 C로 암이 나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4기암은 없어야 된다. 그러나 더 점점 늘고 있다.
그런 거는 합성이에요. 합성을 먹는 것과 사과를 먹는 것과는 전혀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그렇게 먹으면 몸에서 너무너무 부담을 느끼겠죠. 지금 좋은 거를 먹어도 복용을 해도 간에서 해독하고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비타민C는 아로니아 농축액을 쓰고요. 예.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죽염을 써요. 죽염을 많이 쓰고 계신데 죽염 속에 있는 미네랄들,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해수, 바다 해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현대인은 미네랄 결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를 하시고, 자, 현미 안에는 비타민 B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음식을 통해 섭취하시고, 그러나 현재의 사과는 1912년도에 사과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철분의 50%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의 사과는 토양이 미네랄 결핍이기 때문에 26개를 먹어야 그 50%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식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양소 결핍 상태가 특히 암 환자는 심각해. 어떤 영양소? 미네랄 결핍.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비싼 그 모발 중금속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암 환자들은 순, 알루미늄, 카드뮴, 비소 이게 엄청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연, 셀레늄, 망간, 요오드, 철분은 엄청 부족해요. 그냥 이 중금속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풍부하면 이게 배출이 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중금속이 쌓여서 우리 몸에 또 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법은 천연의 미네랄 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